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계열 대학교인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대해 알아보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물론 의과대학 의예과의 정원은 40명으로 미니 의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대구 가톨릭대학교 자체는 가톨릭 산하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학생 수도 많아서 경상북도 경산시 효성 캠퍼스, 대구광역시 중구의 유스티노 캠퍼스, 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병원이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루가 캠퍼스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2024년 산학융합 반도체 로봇 캠퍼스 또한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입학 시 예과 1학년 때는 효성 캠퍼스를 메인으로 주 2회는 루가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다 2학년 때부터는 쭉 루가 캠퍼스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가톨릭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정원 내 수시와 정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5명,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 18명,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 1명, 학생부 종합 지역 종합 인재 전형 3명을 모집하여 27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수능 다군 일반 전형 13명을 모집하면서 2024학년도에 정원 내에서 총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그리고 이번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 출결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교과 80%, 출결 20%로 반영하고 있고요. 먼저 2023학년도까지 의예과 및 약학부에서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여기에 사회 한국사 교과의 과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약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특히 1학년 때 사회 한국사 교과의 성적까지 고르게 챙겨두셔야 성적 산출 시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보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출결 상황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계명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이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 형태로 반영하며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기 위해 논외로 하고 공통 과목 점수 산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석차 등급별 점수표를 살펴보았을 때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00점을 부여받아 80%를 적용하면 교과 성적 점수 80점, 올 2등급을 받은 학생은 99.2점을 부여받아 80%를 적용하면 교과 성적 점수 79.36점에 해당하여 한 등급당 대략 0.64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미인정 결석 1일당 1점이 깎이기 때문에 20% 적용 시 0.2점을 감점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출결 상황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라는 가정하에 간단히 1.0인 학생보다 1.1이 내신을 가진 학생이 0.064점을 더 감점당하고 1.2이 내신을 가진 학생이 0.128점을 더 감점당한다고 생각해보면 미인정 결석 1회당 내신이 0.3x 정도 떨어지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죠. 다행히 계명대학교와는 다르게 무단지각 조퇴 결과 상황은 반영하지 않으니 최소한 미인정 결석만이라도 철저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의예과의 모든 수시 모집 전형이 1단계는 교과 80%, 출석 20%로 7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형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MMI 면접을 실시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MMI 면접은 전공 적합성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 구술고사를 치르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과는 다르게 모든 문항이 인성 영역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 2022학년도 의예과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MMI 면접 기출문제를 첨부하였으니 이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처럼 전형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 수시 모집에서의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4개년 전형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는 정원 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두 전형 모두 전형 방법은 1단계는 교과 80%, 출석 20%로 7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했고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 다닌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만 지원 가능한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DCU 자기 추천 전형은 모든 지역 출신인 수험생이 지원 가능하다는 차이점만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지역 종합 인재 전형으로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예과, 약학부, 간호학과의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도 신설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DCU 자기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변경되었는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이 인원 1명이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종합 인재 전형으로 이동하였다는 변화점만 있습니다. 갑자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한 이유로는 1학년 때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서류 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의과대학에 대한 애착 및 뚜렷한 진로 목표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재와 색다른 성격을 띠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 2025학년도 전형 계획을 통해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행보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구 경북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만 운영하던 의과대학은 영남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있었는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을 시작
시작했으니 대구 경북 지역 수험생들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이 더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입결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만한지 결정하실 때 관연도의 입결이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1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1.5, 1.6에 내신 1.7인 학생도 합격했다는 수치를 보고 혹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의 모집 인원은 동일한데 지원 인원이 몇십 명씩 늘어 경쟁률이 상승한 것이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이 높아진 이유는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해서 그렇다는 영향도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가 핵심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DCU 자기추천 전형은 2021학년도까지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5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 한국사 5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4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 수학 필수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과목이 줄어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널널해지면서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4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으로 무려 수학 필수 반영이라는 조건이 사라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상당히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탐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던 것에서 2과목 평균 반영으로 바뀌어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소수점을 절사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뿐 아니라 2023학년도부터 신설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2024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역사가 이리저리 섞여 있기 때문에 둘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1914년 개교한 성 유스티노 신학교를 전신으로 하고 있고 1981년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설립 허가를 받아 선목신학대학이 설립 인가도 받은 후 1982년 선목신학대학이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1984년에는 대구 가톨릭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후 1990년 의예과가 신설된 것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첫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1993년에는 대구 가톨릭대학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는데 1994년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속의 효성여자대학교와 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통합하여 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교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구광역시 서구의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현공단이라 불리던 서대구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이현공단 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 이를 맡기려 했으나 불가능해져 대구 대교구에서 이현공단 병원 설립 사업을 맡아 가톨릭 정신을 사회에 실현하겠다는 이념으로 1980년 가톨릭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 가톨릭 병원은 1982년 별관 병동을 신축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다 1990년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의예과가 신설되며 가톨릭 병원을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증여하였고 가톨릭 병원은 대구 가톨릭대학 부속병원으로 개편되며 1991년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고 대구 가톨릭대학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신관을 준공하고 2002년에는 자병원인 칠곡 가톨릭병원을 개원하였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교명 변경 과정을 거치다 2008년에야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라는 명칭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구관이 건물 명칭을 치유하는 빛나는 자,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 라파엘관, 신관이 명칭을 선원들을 이끄는 밤바다의 별처럼 신앙인이 모범이 되시는 성모라는 의미로 성모 마리아의 호칭 중 하나인 스텔라관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및 계명대학교 의료원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듯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가톨릭 정신이 그 근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 그리고 석소장님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와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사명, 핵심가치, 교육 목적에 대한 사항은 직접 읽어보시고 이 팀장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 및 수시모집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2017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포 온콜로지를 도입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근거 중심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왓슨이 도입된 이후로 암과 관련된 혈액종양내과, 핵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다학제 진료가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환자들도 불안감을 해소하며 치료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 기반한 유전자 변이 분석으로 종양이 유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암치료 서비스를 도입하며 인공지능 의사와의 성공적인 상생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만 IBM이 2022년 초 왓슨 헬스를 매각하여 왓슨포 온콜로지와 왓슨포 지노믹스의 서비스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료 AI는 진단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의료 AI의 수가가 안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적자를 내기 쉬운 분야이며 그에 따라 IBM 또한 의료 AI
AI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닥터 왓슨이 출연으로 인해 의료 AI 분야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닥터 왓슨을 활용한 의료 현장의 사례 및 그 장단점과 함께 앞으로 의료 AI의 여러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2018년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이 하나인 공통 데이터 모델 기반 임상 데이터 구축 협약을 맺고 2019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 맞춤형 미래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낙상 사고 또는 병의 재발 양상에 대해 모델링하여 대응하는 등 의학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왓슨을 도입하였다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하였는데 가천대학교 의대 및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의료 소프트웨어와 의료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는 등 국가지정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의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부속 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정되어 특히 연구 역량을 중시하는 의과대학에 어필하는 방법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첨단 의료 장비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영상의학 분야에서 최신 최첨단 장비를 여러 도입하며 영상의학 분야에서의 혁신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장이 그중 몇 가지 의료 장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펫시티 디스커버리 IQ입니다. 펫시티 장비는 여러분이 수학 교과에서 원리를 주로 탐구하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들어보신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체내 세포의 포도당 대사 정도를 통해 암을 진단하는 펫 장비와 부위를 확인하도록 하는 CT를 결합한 장치가 펫시티이며 이 최첨단 영상 장비인 펫시티 장비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고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오차도 보정해주는 디스커버리 IQ를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RT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2017년 고급 방사선 치료 계획용 CT 기술인 디스커버리 RT를 대구 경북대학병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임플란트 등 인체 내의 금속 물질 및 보형물로 인한 영상 왜곡을 줄이며 정밀한 CT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탈빔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X선과 전자선을 이용해 인체 모든 부위의 종양을 정밀하게 치료하는 기능을 높여 환자별로 최적의 맞춤형 방사선 치료를 제공하고 분당 최고 방사선량률이 높아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고급 방사선 치료 장비인 바이탈빔도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로라 클라리티 FD10과 같은 심혈관 촬영 장비, 다빈치 로봇, 인체 미세구조 진단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MRI 시그널 아키텍트 3.0 테슬라 등 다양한 의료 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러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이 부속 의료원에 어떠한 최첨단 의료 장비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원리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팀장이 새 의료인 헌장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 보건사무평의회는 가톨릭 의료인을 위해 새 의료인 헌장을 발간하였고 낙태, 유전자 치료, 안락사처럼 치열하게 가치가 대립하는 논제에 대한 가톨릭 종교인들의 시선이 담겨 있으니 가톨릭 계열 의과대학인 대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및 메디컬 관련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험생들은 이를 찬찬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가톨릭 신앙은 의료인이 수정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동반하는 봉사자와 생명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수정된 직후부터를 인간으로 여기기에 낙태를 엄격히 반대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톨릭 신념에 따를 필요는 없고 가톨릭 계열 의과대학일지라도 가톨릭 신앙인을 뽑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식으로 어느 의과대학에서도 의문을 자아낼 수준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주장 및 근거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톨릭 신앙에서는 여러 생명 윤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